안녕하십니까. 담원 김성수 박사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주역풍수죠. 그러니까 주역풍수에서 쓸 때는 바로 이런 양효는 요거를 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으로 만약 한다면 3, 9, 27, 27년이 되겠고, 요거는 6으로 나누니까 6으로 하니까 3, 6, 18년이 되겠고, 만약에 태라고 한다면은 요건 6이고 이거는 9니까 2, 9, 18, 요건 24년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명은 어떻죠? 딱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자, 갑을이 있고, 경정이 있고, 그죠?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갑이 10년, 을이 10년, 더 20년이잖아요. 네. 이렇게 10년씩 자르는 이유는 천간의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죠. 그러니까 10년이에요. 그렇게 10년을 잘라서, 이렇게, 하나의 같은, 뭡니까? 동기운은 20년씩 이렇게 잘라지는데, 주역에서 바라볼 때 이 지운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약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 27, 27년이 되고, 이거는 36, 28, 18년이 되죠. 이건 24년 또는 21년 이렇게 약 뭐가 된다? 20년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지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내가 이렇게 성쇠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쇠가 있는데 성한 기운이고, 이것이 언제 그러면 쇠해지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쇠한 이유를 잘 보고 다시 내가 옮겨가고, 또는 옮겨가지 못할 때는 어떤 주향, 여기서 주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주산인데, 이 산이라는 말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산이라는 말은 좌향을 말하는 거예요. 좌향. 그러니까 24산이라고 그래요. 24산. 우리가 방위를 나눌 때, 이 전체적으로 24개의 방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과 방을 나누고, 그 하나의 정과 방에는 3분의 1을 나누는 거예요. 3개로 나눠. 그러면은 3, 8이 24. 그래서 24의 방위가 나오는데, 이때 말하는 산을 갖다가 이걸 산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산을 그러니까 좌가 있고 향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묘에 앉았으면 반드시 반에는 충되니까 유향이 되는 거야. 요걸 갖다가 산이다. 그래서 24개의 방위가 있다. 그래서 산에 따라서 그 운반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먼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지난주에 네이버 밴드에서 질문자님의 이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실전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 잠깐 준비할게요. 예. 자, 여기 왔네요. 자, 지난주에 풀어봤던 명조죠.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요. 을원에 자, 지난 시간에 담원 순번식 감명법에 대해서 1번과 2번을 배워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담원 순번식 감명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작위로 사주를 풀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뭘부터 풀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사주 명식이라는 거는 이 사주 팔자, 8글자 전체가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 이 일간을 갖다가 자꾸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아닌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을 갖다가 나가 아니고, 여기서 일간을 나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원. 이것을 기준으로라고 하니까, 기준으로 표현할 때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설명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이 실질적으로 이 을이 나라고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이걸 잘 이해 못하고, 이 자꾸 을목을 갖다가 나라고 표현해요. 나는 을목으로서 저 풀과 같고, 잡초 같고, 뭐 작은 여린 꽃나무 같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귀신 싫어하니까면서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다? 기준이에요. 그 기준. 그래서 이 기준 전체 사주팔자 8글자가 다 나이인데, 그 나이의 기준이 뭐냐면 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주팔자, 즉 자평학은 그 뭐를 따지면 이 그릇이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릇이.
이 사람의 그릇이 뭐냐. 이 그릇을 알면은 뭐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을 담아야 될 내용물을, 어떤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물을 담아야 적합한가예요. 적합한가. 그죠? 그러면 이 적합한 내용물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지금 우리 윤 박사하고 이 커피 컵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지금 현재 그 플라스틱이에요. 그죠? 자, 플라스틱이야. 이 플라스틱 컵으로 해서 이 안에 지금 커피를 담은 거잖아요. 내 커피를 담았네. 그러면 이 커피 그릇, 그죠? 이 커피 플라스틱 그릇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한 이런 침이 왔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가 와서 이거 찔러면 얘가 뭐가 되죠? 그릇이 뭐가 되죠? 찢어지겠죠? 깨지겠죠? 자, 1번 그릇이 깨지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누군가가 휙 지나가면서 뭐를 퍼뜨렸다, 뭐 모래나 먼지나 뭐 흙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그릇은 깨끗한데 뭐 때문에 못 먹죠? 내용물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내용물의 손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폐격이라고 말을 해요. 전문용어 폐격. 자, 깨졌다. 폐할 패자. 깨졌다. 어떻게, 뭐가? 격이 뭐? 깨졌다. 격이 깨진 거예요. 어떤 타입, 유형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깨지는 형이 그릇이 깨지는 경우가 내용물의 오물로 인해서 깨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깨지는 유형이고, 그러면 어떤 내용물을 이 그릇이 예를 들어서 종이 그릇이다 이거예요. 종이 그릇이야. 여기 물을 담았네요. 그럼 어떨까요? 훌륭하죠. 근데 여기다가 물이 아니고 만약에 불을 담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종이가 타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그릇이 뭔지를 알면 물을 담고 살아야 될지 불을 담고 살아야 될지를 분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담고 살아가는데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종이가 튼튼할 때가 있고, 그죠? 도로, 이걸 우리는 운이라 그래. 운이라는 거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도로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종이가 계속 이렇게 단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느 도로에서는 얘가 하늘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 버리겠죠. 이럴 때는 물을 더 부으면은 계속 새겠죠. 그죠? 물을 부으면 계속 새겠죠. 그러면서 계속 물을 부는다, 그럼 바보짓이겠죠. 바뀐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리는?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래요. 그럼 이럴 때 물을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릇은 빈 그릇으로 살 수가 없죠. 반드시 뭔가 채워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게 물을 붓지 말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밀, 보리, 콩, 그죠? 이거 담아볼게요. 새요, 안 새요? 안 새. 안 셀 뿐만 아니라 여기 오히려 이 구멍 난 것들이 통기 구멍이 되더라고요. 바람 구멍이 돼.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밀보리 콩을 담았더니 오히려 그것들이 어떻게 돼? 더욱더 아주 건강하게 좋더라고요. 그러자 내용물이 이때와 이때 내용물이 달라졌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 도로의 환경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주팔자학이라는 게 그래요. 이 자평명리학이라는 것은 사주 8글자가 다 뭐다?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를 내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의 그릇인가를 첫째 알아야겠더라. 그릇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명리학에서 뭐라 그런다? 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격이라는 것은 유형이다, 타입이다. 어떤 유형이고 어떤 타입이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 그 기준점이 바로 뭐더라? 이렇게 연월일시에 이렇게 갈라놓으면 돼요. 자, 하루가 지나면은, 24시간이 지나면은 하루는 뭐가 있죠? 밤낮이 있죠. 밤낮이. 그게
뭐예요? 지주가 기울어져서 이게 돌죠, 이렇게. 그걸 자전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자전.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하루가 바뀌는 것이죠. 하루가 바뀐다라는 거는 이 시간이 24시간이 지나가면 하루가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루 일이 되는 거. 이 자전 공간이에요, 이게. 자전 공간. 그러면 그 하루는 다시 30일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달이 바뀌는 거. 그래, 달이 바뀌는 거. 이게 바뀌는 거. 자, 조금 지우고. 자, 지우고 설명하면. 자, 이게 이제 자전 공간. 자전 공간이라고 그랬죠? 자전 공간이다.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된다. 하루가 30일이 지나면 뭐가 바뀐다고요? 달이 바뀐다. 그죠? 달이 12달에 바뀌면 뭐? 이온이 바뀌는 것이죠. 연이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요게 이제 바로 자전의 공간과 뭐? 공전의 공간을 중심 핵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전체 4주 8자 8글자 연월일시가 뭐가 된다?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준점.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전체 4주 8자 내 그릇이 뭔가를 할 때는 자전의 기준과 뭐? 공전의 기준, 근원을 배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릇이 나온다. 이걸 뭐라 그런다? 격이라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신중에는 무임경이 있다. 그죠? 임계의 본기가 뭐예요? 얘가 경금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고? 정관격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뭐죠? 월지죠.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고? 월지 정관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요. 이 월지 정관격이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격이 나왔잖아요. 격이 나왔는데, 이 격은, 자, 3번. 물론 3번, 4번, 5번 쭉 있는데, 요 1번, 2번, 이렇게 엄밀히 맞으면은, 요 격이라는 구성, 2번에는 2-1이라는 게, 3번은 뒤에 설명할게요. 2-1, 2-2, 2-3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담원 순번식 감목이에요. 얘네가 투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때 3번을 투간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투간. 자, 월지격이 나왔으면 투간격이 나와야만 격을 변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지격을 본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담원은 이걸 월지격을 본질이라 표현하고 투간은 이건 뭐다? 운전수니까 방향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 자, 자기 기운이 올라갈 때가 있고 다른 기운이 올라갈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럼 방향성, 운전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투간격이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뭐가 올라가냐? 무임경이 다 있다 그랬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강되어 있는 격들이 원령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 한다 그래서 경격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경격. 이 경격. 자, 이건 다 모두 다 뭐죠? 사실은 투간한 격들이에요. 투간한 격들인데 본기를 먼저 뭐를 쓴다? 이게 대표 선수라고 그래요. 얘가 대표 선수, 대표.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표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라 해가지고 경격인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 겸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겸하여 뭔가 쓴다라는 뜻이에요. 겸하여 쓴다라는 이 쓴다라는 말은 겸하여 쓴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얘를 갖다가 덧대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럼 다른 말로 명리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상심 이렇게 말해요. 상심 도와주는 덧대어주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은 이 투간격에서 요를 엄밀히 말하면 3-1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저 요거 수정할게요. 3-1. 3-1 투간격에는 그러니까 이 투간격이라는 게 있고 경격에 있었어.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모여서 합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신과 뭐가 또 합쳐질 수가 있죠? 자가 있으면. 그죠? 또는 진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자가 만약에 여기 인이 아니고 저 지울까요? 여기 있는데 얘가 자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와 신이 뭐가 되죠? 이게 합치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신자진으로 해서 얘가 뭐가 된다? 수국이 돼요. 수국. 이 수국이 되었을 때, 여기 인이 아니에요. 수국이 되면은 이 또한 뭐야? 우리가 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걸 뭐냐면 회지, 회국. 이렇게 말해요. 회지.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였다. 뭐가? 지지가. 지지가 모여서 뭐를 했다고? 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국을 이루었다. 회지가 국을 이루었다. 국을 이뤘다는 구조식이 되었다. 회지의 구조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지가 모연 그런 구조식이 됐다. 그 구조식이 뭐냐면 이 회지가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럴 때는 자와 신이 모였고 요 앞에 또 진이 있네요. 이렇게 경우에는 신자진으로 합쳐져서 뭐예요? 삼합 구조식이다. 삼합국이다. 삼합이 모인 구조식이다. 또는 육합이 모여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지회국이에요. 회지하여서 국을 이루어서 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된다? 이걸 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격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회지격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걸 겸용한다라는 거예요. 겸용한다. 겸용하는 겸하여 쓰인다. 얘들은 투간격이라고 말하지만 얘들은 대표 선수가 얘로 잡았기 때문에 얘들은 투간격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격은 격이지만 이때는 겸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겸하여 쓰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겸하여 쓰인다. 이러한 것 등을 먼저 살펴서 격을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자가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그냥 회지 회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쓰인다? 얘네들이 투관했는데 대표 선수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월에는 얘가 가장 왕신이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고, 그죠? 얘는 뭐죠? 가장 마지막 제지. 그러니까 얘는 왕신, 얘는 상령, 얘는 뭐 주력. 그러니까 가장 왕령이 가장 왕신이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됐더라? 대표 선수가 되었더라. 그래서 종합하에서 얘를 뭐라 한다? 얘는 투관을 했기 때문에 월지격도 역시 뭐다? 정관격이지만 월지 정관격이 투관을 해서 정관이 올라가서 정관격이 되는 게 투관 정관격. 이럴 때는 그냥 똑같죠, 이렇게. 그냥 정관격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경금이 투관이 하지 않고 신금이 투관이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봐봐요. 월지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정관이에요. 이 정관의 본질이 무엇으로 관련되었다고? 편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월지는 정관격이지만 투관은 뭐죠? 편관격이다라는 거예요. 편관격. 그런데 이런 성향은 어떤 성향이면 정관이라는 본질을 발판으로 그것이 본질로 편관이 투관해서 편관이 방향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양이 운전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관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정관의 본질을 가지고 편관의 방향성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을 이제 충분히 복습이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는 것이죠? 얘가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이게 격이라는 거. 이게 뭐다? 정관격이라는 거예요. 정관격. 자, 정관 그릇이라는 거. 얘가 어디에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요 대운에 왔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네. 요 대운에는 바로 이 신이라는 이때는 가을이라고 읽는 거예요. 월지는 그래서 이거는 월지는 월률 분야 용사지신에서 이 월지는 계절로 읽어라.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이건 가을이라고 읽는 거예요. 신월은 가을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을의 용에서 어디로 왔다는 거죠? 그래, 여기 뭐야? 봄이라는 도로 환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환경은 얘가 봄이라는 도로에 왔다는 뜻이고, 그러한데 여기는 바로 뭐였죠? 임이라는 것이 임인이죠. 근데 임인은 어떤 특징이 또 여기에 또 있죠?
잠시 얘네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뭐예요? 겸용을 하고 있다가 요 대운에 와서는 뭐냐면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랬죠? 견인차라고 했죠. 자 이렇게 견인차가 사주 원국을 끌어가는데 그죠? 사주 원국을 이렇게 끌어가는데 요게 뭐냐는 게 인인이라는 거예요. 인인이라는 견인차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얘가 와서 얘가 이 도로에서는 그러니까 뭐죠? 주운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주운전수. 방향성이 된다는 거예요. 주운전수. 그러면 기존에 이 전에 도로에서는 누가 주운전수였죠? 얘가 운전수였다고 그랬죠. 정관이. 그래서 이 도로에서는 얘는 뭐가 된다? 태위라 그런다 그랬죠. 태위. 즉 뭐요? 물러난다라는 어디서? 자리에서 뭐 물러난다. 물러난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뭐한다? 얘가 그 주운전수와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얘 보고 얘가 임수가 와가지고 수고했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쉬어. 내가 운전할게. 얘가 운전해 간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시기를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즉, 올해는 뭐죠? 개묘년이죠. 이 도로에 지금은 어디 왔다는 것이죠? 그래요. 개묘년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개묘년에 왔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는 얘가 주운전수인데, 쇠신이라고 그랬죠. 범에 왔으니까.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된다. 얘 봐요. 태위에 있던 얘가 조수로서 얘를 도와주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금생수 해주죠. 금생수 해주니 그런데 금생수 해주는데 얘는 재가 있죠. 여기가 인민이라는 도로예요. 그리고 얘를 또 도로로 하기 전에 이게 견인차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하죠? 얘 봐봐요. 수를 어떻게 하죠? 공격하죠. 토극수를 해버리죠. 그죠? 요거는 같은 거라고 하죠. 도의에 따지면 얘 운전수는 여기 본국에 있는 얘도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는 것이죠. 얘가 이제 금생수 하니까, 그죠? 금생수에서 같은 동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끌어 가는데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토극수를 해가지고 뭘 한다? 힘을 빼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다? 다듬어서 써야 될 거예요. 얘를. 다듬어서 사용해야 된다. 다듬어서 써야 한다. 그걸 가지고 명리학에서는 이걸 기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신. 이 기신에 직역하면 이거는 꺼린다라는 거예요. 꺼린다. 그 꺼린다는 거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꺼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듬어서 써야 된다. 이거 재잖아요. 그러니까 재가 다듬어지지 않는 미완성재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쌀과 모래가 섞여 있는 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를 빼내야 돼요. 그 모래를 빼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더라? 얘라는 거예요. 얘는 뭐야?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성이 재를 갖다가 걸러주는, 이거 걸름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걸러서 이 모래를 다 빼버리고 나면은 이게 알곡만 남다. 그래서 다듬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듬어진다. 이 시기에는 얘가 상신이기도 하지만 이 재를, 기신을 살펴주는 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구웅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다듬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신이 다시 어떻게 됐다? 구제가 뭐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괜찮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올해는 개묘년이잖아요. 개묘년이니까 개묘년에 올해는 이 개묘년인데 개묘년의 개수는 얘를 직접적으로도 도와주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희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신인데 희신이라는 거는 반긴다. 바로 쓸 수가 있다. 얘를 곧장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힘이 없는 임수를 바로 쓸 수, 곧장 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걸 희신이라고 해요. 바로 고치지 않아도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기신이죠. 기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갱으로 묶어버린다고 그랬죠. 그걸 묶어버린다 해서 합류라고 해요. 합류. 다른 말로 묶는다 해서 합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합반. 그러니까 합반.
기반한다는 거. 어떻게? 합으로서 기반,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 합으로서 묶어버리는 이게 전체 총어라면 합반인데, 이거는 묶어서 쓴다 해서 합류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했죠. 합류. 합하여 억류시켜버린다. 그래, 얘가 그러니까 이 얘를 갖다가 못 쓰게 한다라기보다도 닦아내야 될 것들을 얘가 더 정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개수가 굉장히 귀하게 쓰인다. 개수는 뭐죠? 수생목해서 뭐다? 인성이다, 편인이다 라고 했어. 그렇죠? 편인은 우리 같은 이런 학물들을 편인이라고 했죠. 자, MBTI로 말하면 편인은 뭐죠? 오늘 배웠죠? 뭐죠? I 인성이니까 T. 오케이. 내향성 뭐다? 사고 유형이다. 내향성 사고 유형인데, 사고 유형은 저지예요, 퍼시버예요. 이렇게 판단력이다. 이렇게. ITJ라는 뜻이에요. ITJ 유형. ITJ가 바로 이런 것들을 올해는 이런 ITJ가 왔기 때문에 더욱더 뭐랄까 이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려 하겠죠.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훨씬 더 살아나는, 살아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관성은 직장이니까 어디죠? 학교로 되죠. 그래서 올해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이었다면, 바로 이제 운반변으로 본다면은, 자, 가장 이분이 이제 주의했던 게 뭐냐면 독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독신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독신의 원인도 있었을 거 아닌가? 원인. 그죠?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독신으로 산다는 거는 뭐예요? 관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관이 내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설령 활성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관이 깨졌다는 거죠. 자, 깨지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요? 그릇이 깨지는 경우와 격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 그래요. 내용물이 깨지는 것이다. 내용물은 뭐라 그러죠? 상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릇이 깨지는 경우와 내용물이 혼탁해져 버리는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서는 독신으로 산다는 거는, 여명에서 독신은 뭐죠? 남자이죠. 그쵸? 남자입니다. 그 남자는 이 사주에서 어디 있죠? 여기에 있으시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릇이 깨지든지 또 내용물이 손상이 오든지 라는 뜻이 되겠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깨지겠다. 그럼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났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났겠는가? 응? 자, 그럼 무조건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독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질문자가 자기가 현재 독신이라고 했다. 그럼 독신이다. 현재 홀로 산다는 것인데, 이게 이혼을 했는가? 그죠? 이혼을 했는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미혼이었는가? 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묻고 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명령은 점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혼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그래서 독신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혼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혼의 원인이 나오고 언제쯤 이혼을 했겠다가 나오겠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뭐죠? 미혼이라는 거예요. 미혼으로서의 독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혼을 했다라는 거는 요 원인이 관성의 변화를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미혼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은 나이가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이 명리학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돌아가면은 얘가 어느 시기에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명리학자로서는 그걸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요럴 때 주의해야 되겠다. 요럴 때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설명해서 그거를 넘어가게끔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명리학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관성이라는 게, 이 관성이 언제 그러면은 탈이 났겠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먼저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요 대운에서 일단 내가 먼저 잡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요 대원에서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오랜 경험인 인상이죠. 30년 넘도록 인상을 해봤던 결과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유년, 어린 시절, 그러니까 청년기 말고 유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때에 뭐가 이러더라? 관이 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관이 탈을 할 때 가장 많이 임상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겁탈이었습니다. 겁탈이라는 말에 겁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겁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소위 말해서 남자로부터 강도를 당한다든가, 또는 뭐, 강간을 당한다든가, 그죠? 또는 뭐, 겁탈을,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유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강도를 당한다거나, 또는 남자로부터 이 강도를 당한다든가, 또는 뭐, 이런 겁탈, 강간에 준하는이라고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하는 그런 트라우마, 그런 사건, 그런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이 트라우마. 이러한 유형들, 물론 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적 환경이냐 또는 내부적 환경이냐를 또 우리는 규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거는 뭐예요? 근친상간이라고 그래요. 근친관계, 뭐 사촌 오빠가 되든지 뭐 이런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걸 근친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린을 당할 때, 그때에 우리가 굉장히 뭐를 일으킨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요. 트라우마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수정되지 않고, 여기서 수정이라는 거는 이제 치유가 되지 않아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남자를 보는 변별력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남자를 보는 변별력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남자를 표현하면 아무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기가 힘드는 거예요. 또는 남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내인데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 나쁜, 모든 게 다 가려져 버리는 이러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이르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화를 통해서 묻게 됐는데, 유년 시절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할 수도 그 유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이런 남자로부터 이렇게 겁탈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 겁탈이라 함은 강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는 강간에 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것이 트라우마, 정신적 충격작용을 일으킨 거를 말하는데, 혹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질문자는 뭐라 하냐면, 강간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강간은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 것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준하는 사건은 없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느냐? 그때는 있었다. 있다. 그걸 설명할 때 바로 제가 설명했던 것이 바로 요 대운인 거예요. 요 대운. 요 대운에 요해 경신년, 내가 그랬어요. 1980년 지문자님의 19세 때에 요 문제는, 이때는 아마 고등학교 3학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때에 혹시 그런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면 강간에 준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혹시 겪지 않았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 그러합니다. 강간은 당하지 않았지만 이때에 강간에 준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냐면 바바리맨이었던 거예요. 바바리맨, 속칭 바바리맨. 그러니까 요때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고3이라고 했는데 수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1년 늦게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요때가 고3이 아니고 고2였습니다. 라고 수정을 해줬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골목길이, 어두운 집에 돌아오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성이 갑자기 뭡니까? 이렇게 확
바짝 이렇게 빨가벗고 안에 속옷 없이 이렇게 확 펼쳐지는 그 봐봐요. 그러니까 얘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 다단한 이러한 유형들에 의해서 이분은 남자를 어떤 그 정확하게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뭐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내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이런 망상을 갖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손가락으로 제가 비유하면 됐습니다. 그죠? 이런 거 손가락을 비웠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의 평균 에버리지를 갖지만 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갭이 생긴다. 이게 그걸 우리는 심리학에서 이게 미성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심리. 이걸 전체는 다 뭐냐면 이게 나라는 거예요. 다 나. 나의 심리적 현상들, 심리적 전들. 이 나의 심리적 것들이 어떤 일령들은 다 균형을 이루는데 어느 특정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멈춰있다. 멈춰있다. 그쳐있다. 멈춰있다. 그래서 얘네들, 얘가 지금 소위 비교하자면 이거는 이 사람에게 이게 관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관성. 이 관성에 관한 것은 미성숙되어 있다. 그럼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얘를 그로업을 시켜요. 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성장을 시키면서 뭐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행위를 치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게 뭐다? 음악을 한다, 노래를 치유하고 또는 뭐 미술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치유를 할 수가 있다. 뭐 심지어는 웃음을 막 웃으면서 또는 만다라를 그려서 색칠을 해서 하는 치유법. 다양한 그런 치유법을 가지고 이렇게 그 미성숙된 걸 그룹을 시켜서 성장을 시켜서 에버리지를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그 이 전체를 다 날아간다면 어느 심리 상태가 자아가 에고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성숙되지 않는 그것을 어떤 특정의 자아를 성숙을 시켜버린다. 그러면서 치유가 된다. 이게 이제 심리학이에요. 제가 이제 동양학 박사이지만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이렇게 심리학을 또한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심리학과 명리학이 이렇게 서로가 상호 이렇게 보완적이 되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상담 스킬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은 바로 바바리맨으로 인해서 남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었다. 변별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요 시기에, 요 병호대운의 요 시기에 소위 말씀드린 요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 그럼 요때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혹시 그러면은 요 시기에 요때 요 시기에 요때에 혹시 남자를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그때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남자 중신을 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요 을이 동하면은요, 자, 을충년이 되면 을이 동하면 얘가 동해요. 1번, 기준이죠. 기준이 동인이 된다. 그럼 얘가 동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 자면의 변화라 그래. 자면의 변화는 천간의 자면 변화와 지지의 자면 변화인데, 천간을 따져보면, 천간의 자면 변화는 을이 오면은 요 을이 스위치가 돼요. 얘가 동한다는 뜻이에요. 얘가 동하면은 얘는 합을 하려고 하는 것과 충을 하려고 하는 것에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무가 아니고 신이 있다면 을신충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충극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합을 하려고 하는 거. 뭐를? 얘를 경을 갖다가 합을 하려고 해요. 동인이 되면. 그럼 얘가 경이 오면은 뭐죠? 얘가 뭐죠? 남자죠. 그죠? 맞죠? 남자를 요때 되면은 남자를 끌어오려고 하는 합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합을 해요. 그러니까 요때의 남자가 요걸 가지고 응기라고 그래요. 혼인 응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응하는 혼인이 응하는 그러한 때이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한 때이다. 혼인 응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때에 어머니가
남자를 중시를 썼다.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중시를 썼는데, 그런데 이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왜 못 일어나냐? 자, 자면의 변화는 천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지지 또한 뭐다? 일어난다. 이 바로 을축년이 되면 축이라는 글자는, 자, 축은 축일이라는 동일이 일어나고, 축신이라는 동일이 일어나고, 축미라는 동일이 일어나고, 축진이라는 동일이 일어나요. 이름을 자면의 변화를 팔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극재화 형충회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극재화 형충. 여기서 만약에 저 축년이 되면, 자, 축이 오면 축이 인과 동인이 돼. 이걸 가지고 축일. 이건 암합이라고 일어납니다. 자, 암합. 암합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명합의 반대죠. 암합은 건 아래에서 어둡게 합을 한다는 거거든요. 어둡게 한다의 합은 어떤 거냐면, 잠깐 지울게요. 어둡게 한다는 말은, 자, 여기 이제 축이 오면 축과 인이 축이 동인을 해서 축인이 하는데, 축 중에는 개, 신, 기가 있고, 인 중에는 무병, 갑이 있어요.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병과 신과 병이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고, 무개가 합을 하려고 하고, 갑과 기가 합을 하려고 하고, 지지 안에서 얘네들이 다 무는 개와 병은 신과 갑은 기와 이렇게 밑에서 합을 하려고 짝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 이걸? 암합이다. 자, 이게 대해서는 변화는 시간상 다음에 또 이 팔법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축이 오면 인과 합을 해서 암합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그러니까 개가 있을 때, 신이 있을 때, 기가 있을 때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은 그냥 일어나질 않아요.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그 자면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활성화되는 천간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지금 병이 천간에 있어요? 없어요. 신도 없어요. 갑도 없거니와 기도 없죠, 천간에. 그럼 여기는 뭐가 있죠? 무는 있네, 얘는 있네. 그러니까 축인의 암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와 축 중에 개와 인 중에 무가 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암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무는 재이고, 그죠? 개는 뭐죠? 인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와 인성이 결탁하는 그런 몰래 합을 하려 하는 그런 것이다. 이때 합을 할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희기를 반드시 가려야 돼요. 자, 여기는 지금 축 중에 개죠. 개가 오니까 개가 재를 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이 재를 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면은 축이 여기 있고 인년이면 인축 암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된다? 인 중에 인 중에 무가 축 중에 개를 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 축이 와서 인을 암합을 하니까 축 중에 개가 인이, 인 중에 무토, 재를, 이게 무토이고 여기는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가, 만약에 개가 희신이에요. 개가 희신. 희신이 왔어. 희신이 와서 얘를 합을 하면 좋은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더 좋아지겠죠. 그럴 때는 제가 좋은 문서를 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희신이 아니고 기신이야. 그러면 기신이 와서 무를 합하면 이 제가 좋은 게 아니고 기신과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럼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그건 언제냐면 이 충년에 이 충년 인월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충년의 인월. 바로 이죠. 충년의 요때 인월.
인월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축이 오면은 축시인이 일어나요. 역시 팔법인데 축과 시인에는 팔법엔 생극제와 형충회합에서 여기는 생극제, 형충회합은 축과 시인은 형충회합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요때는 그냥 생극의 작용이 일어난다. 뭘로? 토생금, 토생금에 생의 작용이 일어난다. 생의라 그래요. 생의. 그러니까 생의가 생이 하고자 하는 뜻이다. 생하고자 하는 뜻이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축이라는 놈이 시인을 갖다가 토생금 할 때는 이 지지는요, 십신이 아닌 거로, 이건 뭐다? 보따리라고 그랬죠. 보따리, 얘들은 다 보따리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 그 숨기고 있는 천간, 지지가 감추고 있는 천간, 지장간, 얘네들의 어떠한 것들을 보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엇을 도우려고 하는가라는, 뭘 생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되죠? 여기는 무토가 있네요. 그죠? 무토가 경금을 어떻게 한다? 토생금 하려고. 아하. 이때는 갑은 경을 충하죠. 병은 임을 충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토는 뭐예요? 생금하죠. 그리고 병화는 뭘 하죠? 토를 하죠.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그 작용이 희기를 분석을 해서 희한 놈이 도우면 그건 좋은 일, 기한 놈이 담으면 그것은 뭐예요? 거친 일, 그건 좀 좋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 부분의 생각조도 다음에 다시 팔법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그 이분의 요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자, 개축년이었죠. 그죠? 을축년. 그죠? 그 을축년에는 왜 그러면 을축년에 엄마가 남자친구를 소개를 해줬는데 중신을 썼는데 깨져버렸냐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을은 동했으니까, 얘가 동했으니까 병을 얻으려고 하는 상은 이루어온 거예요. 상은. 그죠? 그런 마음은 뚜렷하게 일어났는데 그것들이 밑에서도 조화를 이루어줘야 그게 꼬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요 축이라는 것에 보니까 얘랑 충미가 뭐를 한다?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축년이 왔습니다. 이 축이 오면, 자, 여기다 써놓고, 가까이 써놓고 비교를 할게요. 자, 이 축이 있어요. 축이 왔어요. 축 중에는 뭐가 있다? 대, 신, 기가 있어요. 미 중에는 정, 을, 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축 중에 개가 뭐를 하죠? 개, 정, 극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 극, 정개축, 개정축. 그러니까 어떤 축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 정, 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이에요. 그 다음 또 하는 게 뭐예요? 신, 을, 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요런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가 정을 충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개가 뭐? 정을 충. 개는 인성이고 정은 뭐예요? 식상이에요. 그죠? 개가 정을 충하는 일이 축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죠? 신이 을을 또한 충극을 한다는 거죠. 신은 관성이고, 그죠? 을은요, 나 기준점이에요. 기준. 비견이라고 하죠. 비견권. 이 을은 나의 기준점. 그러니까 이 관성과 위에는 어떻게 있죠? 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밑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는 합을 해서 엄마가 만나 선을 본다는 거예요. 밑에서는 뭐를 해버렸다?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충돌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혼인이 성사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이 이렇게 을을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 나는 그것이 좋을까 싫을까?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적으로. 그죠? 싫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그 남자가 싫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보면은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보면 남자 역시 뭐죠? 여자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은 뭐죠? 그러니까 위는 합을 했는데 밑에는 어떻게 됐죠? 깨져버린 것이죠. 깨져버렸기 때문에 뭐야? 결혼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 미는 요 자리는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 궁과의 충돌로 인해서 그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야? 합을 하고는 있지만 상은 이루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는 깨져버려.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때는 그러면은 뭐다? 깨져버렸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요. 요렇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요때, 즉 이 병호대운에 그죠? 바로 요때 경신 요때에 트라우마를 소위 그 바바레멘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요때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요때 일으켜서 자기가 그게 어떤 혼란이 있었다라고 했고 다시 요때에 만났지만은 그 남자는 위는 결합을 하지만 아래는 깨지기 때문에 충돌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분은 주로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요 그릇이죠. 그죠? 그릇이 탈해날 때 그런 관의 움직임이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때쯤에서 내가 풀어드렸던 동영상을 질문자가 보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명리학 상담이라는 거는 두드러 깨워서 맞추는 게 아니고 묻고 답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고쳐지고 수리가 되어가요. 박사님,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자기 공부를 위해서 왜 그러한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다. 굉장히 적절하다. 잘 전화를 하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그러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요때에 소위 바바레멘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그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때는 뭐냐면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6대운입니다. 6대운이나 6세에서 15세까지를 이 6대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때 일어난 일들이 요때 일어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요때는 학교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그러면 학창 시절에 이제 먼저 제가 묻습니다. 학창 시절에 남자아이, 이것은 초등학교잖아요. 그죠? 남자아이와의 큰 분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